너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지? 나 지금 너희 집에 왔거든. 냉장고에 반찬이랑 김치 좀 넣어두고 갈게. 뭐야, 엄마 집에 오면 온다고 미리 말하지. 엄마 오는 줄 알았으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아유 됐어. 뭘 그렇게까지 해. 윤서방 좋아하는 진미채랑 오이소박이도 좀 만들었거든. 그리고 똑같이 김치랑 반찬 한 통씩 더 담은 거 있어. 그건 너희 시아버지 가져다 드려라. 시아버지? 엄마가 아버님 반찬까지 같이 만들었어? 별거는 아니고 김치 조금이랑 너희들 반찬 만드는 김에 같이 한 거야. 그 나이에 남자 혼자 사는데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니?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다 드시고 나중에 반찬통만 너희 집에 가져다 놓으시라고 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 오늘 바로 반찬 가져다 드려야겠다. 입에나 맞으시려나 모르겠다. 너희들 결혼식 때 보니까 사람이 삐쩍 말라서 뭔가 좀 안 됐더라고. 혼자 사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아무튼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고 나는 이만 간다. 이름 다 써놨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엄마.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겠네.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친정과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 저희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없으세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혼자가 되신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모르셨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엄청 적응하기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는데 문제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생전에는 당연히 집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어머님이 다 만드셨겠지만 이제는 아버님 혼자 해 드셔야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혼자 사시면서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고 밥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 엄마 왔다 갔거든. 근데 엄마가 우리 반찬 해다 주시면서 아버님 것도 같이 만드셨나 봐.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따 퇴근하면 당신이 가져다 드려.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감사한다고 전화 좀 드려야겠네. 그나저나 당신이랑 아버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밥 해 먹고 살았던 거야? 그냥 적당히 때우고 살았지 뭐. 라면 먹고 아니면 계란 후라이만 해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던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집 앞에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었어. 근데 그것도 금방 질리더라. 그럼 지금 아버님은 혼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계셔? 요즘 일도 안 나가시니까 삼시세끼 다 집에서 드셔야 하잖아. 글쎄, 저번에 보니까 밖에서 사 먹거나 반찬 가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옛날부터 외식하는 거 안 좋아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좋아하셨는데 아마 장모님 반찬 가져다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별거 안 했대. 너무 기대하고 그러지 마. 집마다 입맛이 달라서 우리 엄마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내가 시간이라도 있으면 평소에 뭐라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지만 나도 엄마한테 반찬 받아먹는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알아서 잘 드셔.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 손맛은 내가 알잖아.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다 드시면 반찬통만 잘 챙겨 놓으시라고 해. 나중에 우리 엄마가 다시 가져가신대. 알겠어. 퇴근하고 바로 가져다 드려야겠네. 장모님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드릴게. 처음 시작은 정말 별 뜻 없이 반찬을 나눠드렸어요.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김치와 남편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드시는 김에 아버님 반찬도 같이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남편이 바로 아버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날 저녁 드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님이라 제가 조금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죄송한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아가, 저번에 가져다 준 반찬 정말 맛있더라. 덕분에 요 며칠 동안 밥을 2그릇씩 먹었어. 입에 맞으셨어요?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 어쩜 그렇게 사부인께서 손맛이 좋으시니? 다 먹고 반찬통도 설거지 해놨거든.
내가 이따가 너희 집에 가져다 주랴.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주말에 한번 아버님 댁에 들릴게요. 아니, 내가 반찬통 가져다 주면서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얻어갈 수 있을까 해서. 남은 거요? 다른 것도 다 맛있었는데 너희 어머님 김치가 어쩜 그리 맛이 좋은지 모르겠더라. 완전 꿀맛이야, 꿀맛. 밖에서 사 먹는 김치는 이런 맛이 절대 안 나오거든. 아,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김치 맛있게 하시기로 유명하셨어요. 저번에 주신 거 아직 한 포기 남았는데 그거 가져다 드시겠어요? 진짜냐?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너희 먹을 거를 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아요. 저희는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서. 반찬도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도 다 드릴게요. 좋다, 좋아. 앞으로도 집에 반찬 안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전부 나한테 줘.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먹던 걸 드릴 수는 없죠. 아무튼 이따 남편 일찍 퇴근하면 반찬 가지고 아버님 댁 들르라 할게요. 저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거의 매일 늦게 퇴근하는 일이고 남편도 혼자 집밥을 먹기보다는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해서 저희는 주말을 제외하곤 집에서 밥을 차려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반찬 대부분을 아버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몇 번 이어지니 그 뒤로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빨리 달라 재촉을 하셨습니다. 사돈께서 김치 안 만드셨니? 저번에 주신 건 진작 다 먹었는데. 글쎄요, 요즘 엄마가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 집 오신 지도 한참 됐거든요. 아니, 다른 반찬이야 그렇다 쳐도 김치는 있어야 내가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너희 집에도 남은 거 없어? 네, 김치는 저희도 다 떨어졌어요. 아니, 너희 어머니는 요즘 살림하기 싫은가 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살림하는 여자가 집에 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이건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전에 너희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집에 김치랑 밑반찬 5가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살림 잘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어찌나 부지런한지 아침 저녁으로 반찬 다르게 만들어서 상 차리고 청소 빨래까지 혼자 다 하고 그랬다니까. 너희 어머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 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 아니요, 저희 엄마가 김치를 언제 담그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엄마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죠. 제가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대충 이때쯤이면 다 떨어졌겠거니 하고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말이다. 김치가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법이야. 그래서 언제 또 만드신대?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모르죠, 저도. 제가 엄마한테 김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차피 저희는 김치 당분간 없어도 큰 상관 없어요. 정 필요하면 사다 먹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난 아니라니까. 이번 주에 김치 좀 하시라고 해. 아니, 내일은 뭐 하신다니? 내일 할 일 없으면 내일 김치 하시면 되겠네. 어차피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사람인데 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버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반찬 몇 번 해드린 건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반찬 재료값이나 수고비라도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김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집에서 살림하면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저희 엄마는 아빠만 챙기면 되는 분이에요. 아버님 김치까지 신경 쓸 이유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챙겨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엄마한테 드리지 말라고 할 테니까 예전처럼 알아서 사드시던지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니? 김치 떨어졌으니까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김치가 떨어지건 말건 저희 엄마가 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참나, 요즘 젊은 것들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저와 아버님 대화를 보더니 자기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저랑 장모님 볼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종종 한 번씩 챙겨드릴 생각이었는데 앞으론 절대 안 할 겁니다.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하나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제 당신한테 오늘 일찍 퇴근하고 우리 엄마 집에 좀 찾아뵈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늘 엄마가 매실청 담그느라 일손 부족하다 했는데. 나 지금 야근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나는 먹지도 않는 매실청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대체? 도와드리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도와드려.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는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어머니 도와드리면 좀 좋아? 너만 과장 진급했다 이거지?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 진급시험 맨날 떨어지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나같이 멍청한 놈을 이해 못하겠지.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잘난 너 혼자 살면 되겠네.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꾸 힘 빠지게 할 거야? 알았어. 내가 대충 일 마무리하고 시댁 들렀다 가면 되잖아. 거의 다 끝나가니까 30분 안에 마무리하고 갈게. 당신이 좀 힘 좀 써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 진작 그렇게 내 말을 들었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었잖아. 안 그래? 됐어. 그만 이야기해. 나 지금 하는 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퇴근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항상 고생이 많아. 엄마한테는 1시간 후에 며느리 도착한다고 이야기할게. 저는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2년 됐어요.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니었고 제가 작년에 과장 진급 성공하고 남편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자격지심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너는 능력 있어 좋겠다는 식으로 대꾸를 했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젠 툭하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올 초에 회사에서 나오는 설 보너스 문제로 남편이 저한테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한동안 저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엔 밖에서 이혼 신고서라는 서류까지 들고 들어오더니 남편 쪽은 작성 끝냈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저보고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라 그냥 협의 이혼으로 신청하면 된다면서 빨리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으랍니다. 저는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3년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급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자격지심 부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이혼 이야기할 때마다 적당히 잘 달래가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당신, 이번 여름 보너스 얼마 나온대? 우리 회사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작년엔 200%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600에서 7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와, 역시 과장은 다르구나. 여름 보너스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회사는 100만 원 준다더라고. 그건 과장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네 회사가 너무 조금 주는 거지. 그래, 너는 돈도 많이 주는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 나는 고작 이런 작은 회사에서도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왜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부부 사이인데 누가 더 많이 받던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야? 너는 나보다 많이 버는 입장이니까 내 마음 이해 못해.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 없어서 얹혀 사는 기분이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 나는 돈 잘 버는 마누라보다 돈 못 벌어도 남편 무시 안 하는 여자가 더 좋아.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서로가 각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돈 때문에 무시한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같이 능력 없는 놈은 버리고 당신한테 어울리는 좋은 남자 만나. 너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연봉 많이 받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 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었어?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지. 지금도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크게 날 거 아냐? 그놈의 돈. 진짜 돈 이야기하는 것도 지겹다 정말. 앞으로 나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지도 마. 너부터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최근 들어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 그것도 못마땅해서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모든 싸움의 끝은 항상 이혼하자는 소리였고 저는 또 바보같이 삐진 남편을 달래주느라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처음엔 막연하게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었고 또 나 때문에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한 줄로 알았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젠 남편이랑 대화할 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고 제가 뭔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매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연봉도 더 많고 진급도 빠르게 했지만 그건 저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훨씬 업무도 많고 사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 자체가 많습니다. 남편 회사는 야근도 거의 없고 매일 칼퇴근하고 자기 취미생활 즐기러 가는데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또 회사에서 저녁 먹고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저런 인간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전까지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라 생각해서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말리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한계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 또다시 속 터지는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나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야근하느라 9시 전에는 집에 못 들어가. 미안한데 그냥 오늘 저녁은 배달시켜 먹어. 또 야근이야? 온 세상 돈은 너 혼자 다 벌려고 그러냐? 아무리 회사에서 일이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살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이번 주 월화 수 계속 늦게 끝나는 거 몰라? 저녁밥 정도는 눈치껏 알아서 챙겨 먹어. 내가 당신한테 나 대신 집안일을 해달라고 한 적 있어? 눈치 없는 남편이라서 미안하네. 능력도 없는 놈이라서 눈치도 없는 거지 뭐. 여보,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고 머리 아파. 당신까지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그래, 잘 나가는 과장님이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 나는 한가한 대리 나부랭이니까 집에서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을게. 내 주제에 무슨 부대찌개야? 비꼬지 마. 나도 정말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참아? 너 나랑 결혼 생활하는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하고 있었냐? 그럴 바에는 그냥 도장 찍어. 나같이 능력 없는 놈이랑 뭐하러 참고 살아? 아, 진짜? 그래, 알겠어. 당신은 나랑 이혼하는 것이 소원인가 본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집에 가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서류 준비해놔. 뭐? 너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신의 평생 소원이 나랑 이혼하는 것 같은데? 그 소원 못 들어줄 것도 없지. 오늘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내일 바로 서류 가져다 제출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으니까 당신 집만 뺏어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그럼 이따 집에서 봐. 서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남편을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애처럼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돌아와서 우리 하던 이야기 마무리 짓자고 해도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하고 졸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상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꼴 좀 보세요. 능력만 없는 줄 알았는데 배짱도 없고 대책은 더욱 없네요. 이런 남자를 믿고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약간 불쌍한 면도 있고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완전 포기했어요. 제 앞에서 도망 다녀봤자 한계가 있을 테고 그동안 꼭 참았던 만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